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코스파트너스 하창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첫 시장 개장했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 시각 상황은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뭐 여전히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뭐 지수가 좀 치솟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신 분들은 좀 깜짝 놀랄 만한 상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뭐 실적들도 잘 나와주고 있고요. 또 이제 좀 경기가 불안해지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이제 각 정부에서 이제 부양책들을 내놓고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코로나19로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받았었던 업종들이 대부분 좀 회복세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도 좀 견조하게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또 최근에 뭐 이제 차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쪽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여전히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도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크다란 축들은 여전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개인의 순매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좀 특히 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좀 긍정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먼저 이제 현대차가 11% 넘게 좀 급등 나와주면서 여전히 좀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해외 수출 부분에서 코로나19 이전까지 거의 돌아온 이런 발표들이 나왔고 앞으로 이런 수소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커져 나가면서 좀 크게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뭐 모비스 좀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이제 5G 관련된 기대감들 커져 나가면서 좀 상승해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여전히 좀 그 밝은 부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뭐 SK케미칼, 뭐 LG전자, 뭐 가전 쪽 실적적으로 좀 긍정적인 그런 종목군들 잘 움직이고 있고요. 또 증권주들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지수와 연관이 많은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그런 섹터 위주로 좀 많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히나 실적적인 부분에서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다라고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실적 시즌 마무리되어 가는 만큼 실적에 좀 포인트를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특히나 시총 상위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세 견인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코스닥 시장도 뭐 여전히 뭐 코스피의 영향을 좀 같이 받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코스닥 시장은 지금 시장이 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단은 5G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들 종목군들이 뭐 코스닥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수혜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뭐 오늘장에서 좀 시총 상위 종목군들 보면은 여전히 시즌이 좀 이제 빨간불을 켜주면서 이제 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5G 중에서는 이제 KMW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뭐 SK 머티리얼즈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던 종목군들은 다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이제 뭐 바이오니아나 아니면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장에서는 좀 엔터주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혈장 그리고 5G 이런 여전히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어쩔 수 없이 5G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뭐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진단주 위주 그리고 또 수소전기 관련돼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좀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에서는 좀 집중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정말 이렇게까지 빠르게 신고가를 좀 갱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빠르게 좀 상승해주고 있고요. 좀 소외된 종목군들은 정말 거래량이 없이
좀 이제 소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주도주 그리고 관심을 받는 종목 쪽에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해보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는 섹터들, 가는 종목들이 잘 가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장 계속해서 주시를 하시면서 이슈가 몰리는 종목들, 섹터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양시장 흐름 짚어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체크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윤이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중 간에 재점화되고 있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 다뤄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컴백한 외국인에 대한 이야기도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태풍 장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폭우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 속에서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비의 영향권에 있는데요. 그 가운데 증시를 보시면 오늘 비료주 그리고 관련된 폐기물 처리주들이 장 초반부터 좀 들썩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잠시 뒤 전문가님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로는 주도주로 올라온 5G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오후장에 5G들이 대체로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역시 대체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오늘은 에이스테크 쪽으로 좀 시세가 쏠려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잠시 뒤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알테오젠과 레고캠바이오 등 바이오주들 잇따라서 좀 무상 증자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왜 그런지 잠시 뒤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외 이슈가 될 텐데요. 미중 무역 갈등이 첨단 기술 전쟁으로 다시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과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제재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바이트댄스, 텐센트 사업 전망에 돌발 악재가 좀 걸려 있게 됐습니다. 이에 중국계 변호사들은 미국의 위챗 사용자들을 모아서 소송에 나서기로 밝혔습니다. 이런 미중 갈등이 다시금 재점화되면서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를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피 역시도 장 초반에 혼조세를 나타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편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미국이 화해에 이어서 중국 현지 파운드리 기업을 압박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관련된 여부에 촉각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하에 대한 이야기는 추가적으로 나오는 만큼 또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한국 증시를 떠났던 외국인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7개월 만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국내 증권 시장에서 상장 주식이 5,82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저금리 약달러 그리고 바이코리아 현상이 외국인들의 컴백을 이끌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 리스트 보시면 역시나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이외에도 힌지를 만드는 EID 그리고 한일 사료를 사는 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업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막대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무상증자를 내놓고 있는 바이오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부터 지난 7일까지 무상증자를 공시한 상장사는 총 27개고요.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바이오주라고 합니다. 주주가치 환원과 유통 주식수 확대를 목적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주가가 너무 높으면 심리적으로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무상증자를 한 바이오주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좀 어떻게 될 수 있을지는 추후까지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슈들 정리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부지방의 장마가 5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남부지방은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태풍특보도 확대됨에 따라 오늘장 장마 수혜주들이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주, 농약주 등등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 좀 전문가가 주목할
전문가님이 주목하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은 말씀해주신 두 가지 섹터를 모두 다 보시긴 네. 보셔야 되는데 이제 좀 대표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인선 ENT 예.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농약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비나 경농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장에서는 이제 폐기물 처리주보다는 이제 토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오늘장에서 뭐 조비나 경농이 좀 시세는 굉장히 좀 강하게 분출을 해줬고, 뭐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바로 VI가 걸리면서 좀 상승은 했지만 빠르게 조금 눌려 나가면서 좀 움직이는 흐름들을 좀 유지를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장마나 이제 이런 테마주들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늘장에서 이렇게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 보고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놀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번에 좀 테마는 과거의 테마는 좀 다르죠. 이렇게까지 뭐 남부지방에 홍수가 나고 이제 물난리가 나는 경우는 정말 드문 케이스인데 이번에는 피해량도 상당한 상황이고요. 또 지금 비가 아예 끝인 게 아니라 지금 잠정적으로 멈춰 있고 뭐 이제 500mm 이상의 또 비가 내릴 수 있다라는 이런 호우특보까지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피해가 물론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자연재해에 따른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는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조금 이제 바로 시가가 13%대에서 VI가 걸려주면서 좀 주가가 상승을 해줬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많이 눌린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급등했을 때 상황을 보시면 저번에 급등했을 때도 장 초반 부분에는 좀 상승을 해주고 장 막판 갈수록 많이 눌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지금 우리가 비가 이제 적어도 목요일까지는 계속 내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비가 다 내린 다음에 이런 피해 상황이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한 번 더 주가에 슈팅이 나올 수는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오늘 눌렸을 때 좀 매수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접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음 주 정도 초까지는 좀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조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뭐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이런 뭐 농약이나 비료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평선 따라서 이제 주가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폐기물 처리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르게 갭 상황에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섹터에 대한 이런 약간의 그런 흐름은 달라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갭이 나왔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하면 그 갭을 메웠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해서 좀 보실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장마 기간이 이어지면서 뭐 피해도 2011년 이후로 역대급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 만큼 관련주는 우선은 비가 오는 장마 기간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겠다. 인선 ENT 같은 경우도 눌렸을 때 접근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설명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5G 관련한 이야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장에서도 5G 관련주들 대부분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신 4사가 망투자를 지속하면서 그 장비 기대감으로 관련주들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국통신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이 통신 4사가 5G 통신망에 투자한 금액이 3조 4,400억 원대로 전년 동기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이 4개 회사가 2022년까지는 24조 5천억 원 정도로 그 투자 금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관련주들 잘 올라가고 있는 오늘 일장입니다. 5G 관련주 중에서는 전문가님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요즘에 최근에 좀 주도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스테크나 네. 뭐 서진 시스템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로도 좀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뭐 오이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노와이어리스, 뭐 KMW 이런 종목군들을 좀 펼쳐 나가시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는데요. 사실 지금 5G 종목 같은 경우 물반 고기반입니다. 솔직히 그냥 어떤 거를 픽하더라도 네. 지금 좀 큰 폭의 수익을 내기 너무나도 좋은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하반기로 들면서 5G에 대한 이런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질 것이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사실은 코로나19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각국에서도 투자가 조금 지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 들어서 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좀 확대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4G에서 5G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5G로 진행해야지만 뭐 가능한 거고요. 앞으로 이런 킬러 컨텐츠라고 해서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성장하는 이유도 이런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가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국내에서도 5G 가입자가 이미 70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연말에는 10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이런 관련된 기지국들이 늘어나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필수 부품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IT 강국으로서 이러한 부분들이 변화가 됐을 때 또 속도가 느리거나 좀 잘 안 되게 됐을 때 굉장히 좀 컴플레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관련된 흐름들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 최근에 이제 언팩 행사가 또 진행이 되면서 5G 관련된 휴대폰들 또 신제품들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또 구매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4G 요금제로 하시는 분들도 또 5G로 또 옮겨가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의 흐름들이 계속 선순환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슈는 뭐 1년, 2년이 아니라 굉장히 좀 긴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관련된 종목군들 좀 차트로 말씀드리면 일단 에이스테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장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5G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가장 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장에서도 좀 여전히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별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좀 대장주, 예를 들면 이제 진단 쪽으로 보면 이 종목이 이제 CN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에이스테크처럼 크게 상승하지 못한 종목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지표로 삼고 관련된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뭐 이노 와이어리스도 보시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뭐 금요일장에서도 물론 상승을 해주고 있지만 오늘장에서 좀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금요일장에서 많이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이제 그 상승했었던 종목군들로 좀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를 좀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금요일장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장에선 잘 못 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황 자체도 굉장히 좋고 5G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흐름이 좋기 때문에 금요일날 잘 갔었던 그런 종목군들은 오늘장에선 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금요일장에 잘 가지 못했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5G 관련된 종목군들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미리 좀 움직이지 않거나 아직까지 좀 시세가 안 나온 종목군들 위주로 좀 들어가 계시다라면은 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좀 기록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업황 전망이 너무나도 좋고 주가도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에이스테크를 대표 지표로 삼으시면서 전거래일에 오르지 못했던 5G 관련주를 집중해 보시면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코스파트너스 하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이번 주 놓치면 안 되는 주요한 경제 일정들 한눈에 파악해보는 시간이죠.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강하게 상승하면서 여전히 뜨거운 모습입니다. 특히 저희 빨간 펜 시간에도 수차례 강조드렸던 현대차가 드디어 또 강한 상승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또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월요일이다 보니까 일정들 챙겨봐야 될 게 많겠죠. 그와 관련된 부분들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오늘 앞서 잠시 전에 나왔던 이제 7월 달에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좀 아쉽게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라가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 떨어지는 쪽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나오는 약간 안 좋은 피해죠. 왜냐면 소비자 물가만 먼저 반등하고 어떤 실물 경기 관련된 지표들은 아직 반등이 덜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감으로 갖고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아직 좀 뒤늦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표에 대한 부담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물가가 제대로 작동하기가 좀 어렵다는 쪽에 어떤 인플레이션은 먼저 소비자 물가 쪽에서 먼저 반응한다라는 관점들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비슷한 흐름들도 조금 있다가 보여질,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모습들이 오늘 미국 시장에서 구인 및 이직 보고서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코로나19 사태로 회복은 되는데 회복 속도가 상당히 좀 늦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한국 파마가 신규 상장되면서 의약품 관련된 제조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또 바이오주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도 같이 지켜보시되, 또 실적 발표되는 회사들 오늘 벌써 발표된 회사들이 몇 개 있죠. 그 중에서 그래도 관련돼서 GKL이라든가, 특히 실적은 당연히 안 좋을 겁니다만 파라다이스와 비슷하게 안 좋을 겁니다만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씩 눈길을 돌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분들이 반영되는지 그런들도 한번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8월 11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기대와 관련된, 그러니까 즉 앞으로 예측과 관련된 쪽에서 봤었을 때 미국의 7월 NFIB 소기업 낙관 지수와 그리고 또 8월 달에 독일의 주 경기 기대 지수 상당히 또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밖에 7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있는데 이따가 소비자 물가 지수와 같이 연결해서 바라보시게 되면 일단 두 가지의 동향들을 같이 연결해서 봤었을 때 특히 낙관 지수 그리고 경기 기대 지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들 쪽에서 시장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일단 지금 보여지는 미국 쪽에서의 낙관 지수 쪽은 그래도 이제 빠르게 회복되는데, 특히 독일 쪽이 빠르게 올라오다가 약간 좀 정점을 보이고 주춤합니다. 이런 부분들 쪽에서 다시 반등 쪽으로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지금 코로나19와는 다르게 그래도 기대 심리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해석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8월 11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주목해야 될 흐름들 중에 하나가 HDC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계약의 성립 기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HDC는 일단 아시아나를 인수를 하겠다, 하지만 계속 재실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수계약이 거의 만료가 되면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인수 관련된 모멘텀들이 어떤 무산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또 다른 쪽을 바라보겠죠.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정부의 어떤 국유화 가능성들 뭐 이런 쪽도 다시 얘기가 나오면서 HDC와의 결별과 이어지면서 어떤 주가의 변화들도 나오는지 한번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만약에 분리매각 쪽으로 다시 가닥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시아나 IDT가 가장 또 눈여겨봐야 될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또 내일 중요하게 실적 발표하는 회사 중에서 CJ제일제당 생각보다 실적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 만큼 그에 따른 흐름들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게임빌 컴투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의 수혜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임주의 변화들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게임주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8월 12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유가와 관련된 오페크 월간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WTI 40달러대 안쪽에서 어느 정도 수요에 대한 변화의 흐름들이 공급보다는 이제 수요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수요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7월달 미국 쪽에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과 유사합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가 먼저 반등하죠. 생산자 물가지수는 정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다 보니까 지금 쏟아부었던 유동성이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를 먼저 끌어올리는 쪽에서 작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어떤 실물 경제의 어떤 회복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는 조금 미진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어떤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실물 경제에 대한 변화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쪽이 물가지수에서는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흐름으로 봤을 때는 8월 12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 벤처 투자 촉진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특히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이 또 테마주로 이끌어지는지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영림원 소프트웨어랩이라는 회사가 또 이날 신규 상장됩니다. ERP 관련된 개발 회사다 보니까 최근에 더존 비지온 주가가 상당히 좋았죠. 그와 관련된 흐름들의 연장선상으로 같이 부각을 받는지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게임주들에 대한 동향들 실적 발표가 이어질 것 같은데 특히 주목할 때 넷마블이겠죠. 넷마블에 대한 실적과 함께 또 이제 BTS 관련된 또 수혜 쪽으로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어떤 빅히트 엔터의 상장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될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 8월 13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변동성이 더 확대가 되는지 여부들도 이날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외국인들의 포지션 관련돼서 그동안 끌고 왔던 선물과 관련된 변화들에 대해서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날은 또 MSCI 분기 리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게 CGN 정도는 포함되지 않을까, 편입되지 않을까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 밖에 알테오즈나 신풍제약이 들어가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가 아닐까,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알테오젠 정도가 아닐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CGN은 가장 유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동향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편출되는 종목들은 일단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 이제 편입 가능성에 대한 종목들 쪽으로 눈길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게임주 쪽에서 NC소프트, 이번 주는 게임주가 상당히 발표가 되는 회사들이 많죠. 그와 함께 또 한화 관련된 쪽에 대한 실적 흐름들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회사가 이번에 또 신규 상장이 이날 같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기가 많은 잭시믹스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요가 관련된 브랜드죠. 근데 뭐 보니까 요즘 밖에서 그냥 여성분들이 많이 입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액티브웨어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도 작용하는지 여부들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8월 14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한국의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아직까지 뚜렷하게 수출 물가지수가 최근에 반등하는 경향 쪽에서 강하게 턴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주요한 기업들의 지표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미국의 6월 달에 기업 재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리고 또 중국도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이런 쪽이 발표가 되면서 특히 이날은 미국의 소매 관련된 지표들도 발표가 되고요. 특히 산업 생산 관련된 지표들 주목하셔서 보아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산업 생산 관련된 쪽의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특히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중국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하지만은 이 아직 빠르게 더 전환되지 못하고 계속 정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좀 더 올라와야 됩니다.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이 시장의 눈높이에 맞추는지 계속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 쪽으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SM과 JYP 엔터. 근데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드렸지만은 컨텐츠 쪽의 음원 관련된 회사는 하나 고르라라고 한다면 계속 JYP 엔터를 골랐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주가가 강하다가 좀 밀리는 모습들인데 여전히 실적에 대한 안정성과 기대감은 계속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JYP 엔터의 실적 흐름들 계속 체크하시면서 주목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이번 주 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 말씀드렸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 시장과 또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이번 주 놓치면 안 되는 주요한 증시 일정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CBL의 녹십자입니다. 오늘장 10% 가깝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9위는 2차전지 관련주 나노신소재가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8위의 NG캠 생명과학 역시나 10% 가깝게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7위의 DPC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의 삼성 SDI도 오늘장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위는 한국파마, 4위는 한화솔루션, 3위는 CSI, 2위는 SK이노베이션, 1위 현대차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한국파마입니다. 오늘 이 종목이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하자마자 10%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모가 9,000원을 훌쩍 웃도는 2만 원 선에서 주가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더 갈 것인지 저는 일단은 뭐 요즘 대세인 제약이니까 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요? 저도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파마에 대한 의견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엔 신약이 최고다. 한국파마 15만 원 이상 간다. 신풍시총 따라잡자. 29,900원에 물려버렸네. 유유. 이거 상한가 간다고 외쳤던 분 잠시 저 좀 뵙죠. 한 번에 5% 떨구는 거 봤지. 상장 첫날이라고 계속 갖고 가다가 큰일 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좀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요즘 같은 시기에 신약이 최고다. 15만 원 이상 갈 거다. 라고 쓰신 분이 계십니다. 15만 원 이상까지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지금 전에서 10배거든요. 네, 그렇죠. 조금은 다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협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만 원, 네. 4만 원 정도 보는 게 제가 코로나 치료제 3대 치료제 요인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 첫 번째 혈장 치료제, 그래서 녹십자 가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덱사메타손, 그쵸. 그래서 과거에 이제 신의제약이 많이 갔었죠. 그 다음에 하나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늘 말씀드린 호흡기 치료제. 예. 호흡기 치료제가 결국은 원래 이름이 우원폐렴이었거든요. 폐렴이라는 것은 결국 호흡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네. 여기서도 한국파마도 호흡기 관련해서 좀 어.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아직은 긍정적이다. 그런데 15만 원은 너무 쓰셨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4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셨고요.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29,900원에 물려버렸네. 이거 상한가 간다고 외친 분 저 좀 잠시 뵙죠. 라고 다소 이제 화가 나셨습니다. 일단은 저도 사실 상한가 가지 않을까라고 조금 기대는 했었거든요. 정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워낙 제약 바이오 테마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예측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상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오후장이 넘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직 내용이라든지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29,900원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할 만한 평단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셨고요. 마지막 게시글 볼게요. 한 번에 5% 떨구는 거 봤지? 상장 첫날이라고 계속 가져가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하셨는데 우선은 그러면 보유하신 분들은 한 4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신규주다 보니까 길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은 크다라고 보는데 지금 정말 중요한 자리가 하나 나왔네요. 아래 꼬리가 지금 둘이 맞는 쌍바닥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19,200원 자리를 잘 지켜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다시 재차 반등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9,200원이 중요한 선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잘 지지를 해주는지 체크하시면서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4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 큐셀 부분 한화큐셀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서 판매하는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한화솔루션이 출범한 이후에 첫 번째 인수합병인데요. 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더 갈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고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솔루션도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골이 길게 달면 뭐다? 이거 모르면 그냥 주식하지 마라. 32,100원에 추가 매수했습니다. 장투로 가져갈 생각인데 자리 괜찮나요? 오늘 제발 32,000원 선만 유지해주고 내일 실적 발표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윗꼬리를 길게 달리면 뭐다? 이거 모르면 그냥 주식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윗꼬리 길게 달면 보통 좀 다음부터 좀 떨어진다 이런 말을 저도 많이 듣긴 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일단은 이 질문을 주시고 저한테 퀴즈를 내주신 것 같아요. 그레이브스톤이라고 해서 예. 사실은 비석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비석형, 됩니다. 예. 위에 이렇게 좀 윗꼬리가 많은 거 밑에 이제 바닥이 있다라고 예.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 이런 경우는 좀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갭을 띄워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레이브스톤을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멘텀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 무덤을 뚫고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호재거리가 좀 굉장히 좋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M&A 모멘텀도 하나 있지만 수소차 신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그래브를 깨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A 그리고 수소차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윗골이 길게 달려 있지만은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시글도 볼게요. 32,100원에 추가 매수했습니다. 장투로 가져갈 생각인데 자리가 괜찮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사실 32,100원에 매수한 거는 잘못 매수하신 거고요. 그래요? 너무 급하게 갭이 떴을 때 특히 고점 갭에서는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니다. 예. 투자 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좀 장투로 가신다라고 하면은 한 45,000원까지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원래 한국화 즉 태양광 쪽에 대한 이슈가 좀 더 컸는데 최근에 수소차 이슈, 그다음 M&A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좀 장투적인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눌림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신 전략도 유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장기 투자로 본다면 4만 원 선까지는 가능하겠다라는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4위 종목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바로 오늘의 3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3위는 CIS입니다. 최근 뭐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 제조 설비, 또 자동차 설비, 설계,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자, CIS는 더 갈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고 가겠습니다. CIS도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IS에 대한 의견입니다. 괜히 물량 뺏기지 말고 가만히 가지고들 계셔. 이런 좋은 종목을 대체 왜 파는 거야? 오늘 외국인이 42만 주 넘게 매수하고 있다. 이건 뭔가 있다는 거다. 열심히 추매 중. 자, 이제부터 상승 랠리 시작이구나. 2만 원까지 무리 없이 쭉쭉 가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괜히 물량 뺏기지 말고 가만히 가지고 있어라. 이런 좋은 종목을 대체 왜 파는 거냐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사실 덜 가긴 했습니다. 펀더멘털 대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글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런 종목들이 이제 9,000원 정도에서 좀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좋은 종목은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은 맞지만 9,000원 선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을 하셔야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다음 게시글을 또 볼게요. 오늘 외국인이 42만 주를 넘게 매수하고 있다. 이거는 뭔가가 있다는 거다. 열심히 추매 중이라고 하셨는데 외국인 수급 뭔가가 있는 건가요, 전문가님? 네, 요즘에 이제 퀴즈가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뭔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게 되면 예. SBI 인베스트 쪽에서 FI 재무적 투자자로 좀 나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동성이 확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다시 한번 전기차 이슈가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외국인 순매수라든지 이런 포지션까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유동성을 확보를 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외국인 수급이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위는요. SK 이노베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니켈 함량이 90% 이상인 NCM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소식에 오늘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니켈 비중이 높으면 배터리 성능은 개선이 되지만 안전성은 훼손되는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은 독자적인 분리막 기술로 이 안정성까지 개선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왠지 고려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의견은요? 맞습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의견입니다. 2차 전지 테마 이제 끝물이다. 지금이라도 팔아라. 56,000원에 사고 89,000원에 팔았는데 이렇게 오를 줄이야.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19만 원을 다시 지지하지 못한다는 건 곧 조정각 18만 원 초반까지는 몸살이자라고 하셨습니다. 종목도 뭐 한 번에 보도록 할게요. 이 지금 종목이 SK 이노베이션 한 19만 원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디까지 좀 올라갈 거라 전망하시나요? 한 24만 원까지는 가야 적정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 드는데 예전에 한번 SK이노베이션은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것만 안 갔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결국 순환매 시장에서 두각을 받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9만 원 지지, 18만 원 지지하고 나서 24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요즘 SK가 다 좋습니다. 좋더라고요. 네. 예. 지금 삼성과 거의 이제 나중에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일까 했을 때 지금 1순위가 SK그룹주가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SK이노베이션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SK가 나중에는 삼성과 어깨를 겨눌 수 있을 정도로 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도 24만 원까지는 주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바로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장중 10% 넘게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15만 원을 돌파한 건 2년 3개월 만의 일입니다. 뭐 엄청난 기세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현대차는 더 갈 것인지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고 가겠습니다. 현대차까지 오늘 다 고 외치셨네요. 5고 갑니다. 네, 5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는 거야? 이러다가 상한가 보겠어. 오, 기분 좋아. 전고점 27만 2,500원 돌파하자. 이쯤 되면 돌파 못할 일도 아니지 않나? 16만 원에 들어왔습니다. 현대 준중형차 정도는 뽑을 만큼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한 번에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근데 두 번째 게시글 보니까 27만 2천 원을 돌파해보자. 이쯤 되면 못할 것 같지도 않다라고 아주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신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19만 원의 저항이 좀 많아요. 19만 원. 19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현대차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이제 대체 투자로 이제 삼성전자도 많이 갔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갔으니까 지금 자동차 주가 오늘 다 좋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떤 기대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그리고 거기에 중심에 있는 현대차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기대감의 저항이 만났을 때는 분명히 좀 불안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9만 원 정도에서는 매도 의견, 좀 이게 월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9만 원이 좀 저항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19만 원 선에서는 저항이 좀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 게시글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16만 원에 들어왔습니다. 현대 준중형차 정도는 뽑을 수 있겠죠?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19만 원에서는 웬만하면 다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전문가님? 네, 물량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준중형차를 뽑는 건 투자금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그쵸.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현대차로 수익을 내서 현대차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지금 주가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19만 원까지 오면은 어느 정도 물량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끝으로 오늘 전문가의 핫한 관심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 어떤 종목
관심주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요즘에 종목 갖고 오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요? 왜요? 왜 많이 갔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제가 맞아요. 항상 트렌드가 차트 바닥주거든요. 예. 네, 오늘도 드디어 차트 바닥주를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황주명 입고로 차트 바닥주 중에 에어부산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에어부산 하게 되면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사실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맞아요. HD션 산업개발에서 인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회사를 분리매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나항과 인수항공에 대한 인수 가격이 좀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그 상법상 보게 되면 손자 회사를 인수할 때는 본 회사와 같은 가치로 넣으셔서 다 팔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몇 조 이상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에어부산을 매각해서 아시아나항공으로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자자금을 넣거나 아니면 에어부산을 따로 진행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에어부산은 현재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55%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김해공항발 국내선, 국제선 1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 기업이 굉장히 두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 수요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메리트 있다라고 볼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차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10,000원에서 지금 3,920원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자금 이탈이 하나도 없이 OBV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뭐 매수 포지션 한다 하더라도 큰 손실 없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항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뭐 4,300원까지 볼 수 있고 손절 라인 3,340원까지 볼 수 있지만 충분히 더 큰 가격, 더 큰 시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으면서요. 지금 에어부산 차트 바닥으로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핫한 관심주로 에어 부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시아나로부터 분리 매각 가능성이 두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셨고 일단은 차트가 좋다. 아직까지 바닥에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다 설명을 해드리면서 목표가는 4,300원, 손절가는 3,340원, 매수가 3,900원 이하 이렇게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